1학년 뭐 1등급 컷이 79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컷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선행보다는 심화과정 위주의 일찍부터 치중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더 심화 문제 풀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심화 문제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지는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선행 싸움이 아니고 심화 문제를 어디까지 풀 수 있는가의 싸움이다.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어머님들 입장에서 보면 선행 싸움이 이게 더 편해요. 왜냐면 어디까지 해야 된다더라. 이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원들 많아요. 학원 가서 우리 여기까지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뭐 방학 동안 겨울 방학 동안 어디까지 나가 주세요.라고 하면 다 나가줘요. 그렇죠? 나가주는 학원들도 많고 뭐 어디까지 최소한 미적 2까지는 봐야 된대. 아니 미적 1까지는 봐야 된대. 그래도 기회까지 보면 좋지.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선행 엄청 많이 나갔거든요. 부모님들도 오히려 그렇게 하면 편하죠. 우리 아이 어디까지 받고 어디까지 나가면 된다더라. 그냥 학원의 진도 빼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선행이 아니고 심화가 되면서 머리가 더 골치 아프기 시작해요. 심화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일단은 제일 이 멀리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초등학교 보통 초등부들이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데 처음 진도 나갈 때 어떻게 하죠? 뭐 하지? 무공비 이런 거 나가나요? 무공비, 개념 플러스 이렇게 처음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유형 한번 풀고 그 다음에 A급 한번 풀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기본 시력 심화 다 했으니까 일단 패스. 심화까지 했어. 이런 식으로 막 단계별로 넘어가죠. 심화 그게 좀 불안하면 최상위 한번 봤으면 A급 한번 보고 이런 2번이나 반복했으니까 우리 아이 심화 다 됐겠지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수업을 하지만 그거는 그 문제를 본 거예요. 그 문제를 본 거지, 그 푼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아이들이 보통 이제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진도 나가요. 기본 문제까지 이해를 하죠. 심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집에 과제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풀어요. 1번 풀고 2번 풀었어요. 3번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고민하잖아. 별표. 넘어가요. 4번. 또 모르겠네? 별표. 5번. 5번 좀 풀 것 같아서 끄적끄적 답했어. 6번 별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얘 풀어서 이제 학원에 오죠. 그럼 선생님은 채점 다 불러주고 야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그럼 선생님이 막 풀어줘요. 걔는 이제 그거 받아줘.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 그럼 걔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만약에 A급을 그렇게 풀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문제를 주면서 한 일주일만 있어도 일주일 정도 뒤에 그 문제 다시 주면서 애한테 여기 풀어봐. 못 풀어요. 저도 수업을 하지만 아이들한테 복습 테스트나 이런 거 계속 주지만 실제 그게 안 되거든요. 심화를 한다는 건 사실은 선행을 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과정. 아이들의 입장에 있어서 시간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티도 잘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애들한테 지금 이제 내신 대비 후반부로 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이 이미 어느 정도 기본 문제, 응용 문제까지 이미 다 풀어요. 그럼 심화 문제를 하는데 심화 문제들도 기본적으로 빈출되는 유형들은 거의 다 풀었거든요.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다 풀어요. 그림 보면. 근데 지금 단계에서 고민해야 되는 건 정말 특이한 문제들, 새로운 문제들.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해야 되는 과정은 생각하는 연습이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정말 시간을 들여서 내가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심화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문제 정도, 많은 문제에 사실은 좀 힘들어 하시니까 2문제 정도, 심화 문제의 패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2문제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자료집 후반부에 보시면 문제가 2문제 정도, 예제 1, 2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문제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예제 1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제 1번을 보시면 이거죠? 보실게요. 얘가 y는 ax시고 중3 문제, 중3 2차 함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여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점이 하나 찍혀져 있는데 이게 내심이래요. 내심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주어져서 요 길이가 10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요 점의 좌표가 12라고 나와 있고요. 요 길이가 8, 요 길이가 6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요 정도까지가 문제에서 힌트예요. 추격시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아이들이 풀어야 됩니다. 그럼 난이도로 보면 중3 과정에서의 난이도로 보면 한 중3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 이 정도라고 보시면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한 중3 정도 난이도의 문제고, 실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이건데 a를 구하라고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a를 구하라고 했으면 미지수가 한 개예요. 그리고 우리 한 힌트 한 개만 있으면 이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하려면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이 닿아 있는 이 점의 좌표만 내가 구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바로 풀리는 거예요. 이제 실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로 봤을 때, 중학교 2학년 지금 단계죠, 그죠? 중학교 2학년 지금 닮음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그래도 성실하게 한 아이들은 이 문제 3학년 때 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내심이네? 그러면 그 내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저번의 반지름, 요 반지름이 2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쉽게 구하면 실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굉장히 난이도 떨어지는 문제예요. 이 직각삼각형만 따로 띄워놓고 삼각형 3면 주어진 다음에 이 내저번의 반지름만 구한다고 하면 난이도 하 내지는 최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지름 2야. 그러면 바로 이 점의 좌표가 나오게 돼요. 이 점의 좌표가 요 길이가 6인데 요 길이가 2네.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y좌표가 10인데 8만큼 내려와요. 그러면 요 점의 y좌표는 4가 되겠죠. 4,4. 이렇게 돼서 요 점을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4는 16a가 되죠. 그래서 a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답을 내면 돼요. 문제 난이도는 떨어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 문제를 가져왔던 건 뭐냐면, 심화 문제 패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잖아요. 그렇죠? 2년 정도 전에 기말고사 문제인데, 이 문제의 난이도가 사실은 뭐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심화 문제 패턴이 3학년 과정만 물어보면 사실은 쉬운데 예전 과정을 불러오는 거죠. 그렇죠? 2학년에서 이 반지름만 구하는 것만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거를 3학년 1학기 때 딱 가져오는 순간 애들은 이거 어떻게 구했지? 까먹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심화 문제 패턴 첫 번째는 뭐냐면 단어들을 섞는 거예요. 예전 것들을 계속해서 불러와요. 저희 학원도 입학 테스트를 보고 뭐 아이들 와서 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 이거 배운 지 오래돼서 이렇게 얘기해요.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심화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입니다. 단원들이 통합하는 건 사실 가장 기본이거든요. 제가 지금 올해도 이제 3학년 2레벨 아이들 가르쳤고, 3학년 2레벨 아이들의 마지막 진도가 수투까지 했었어요. 여기 수투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고등부를 올렸는데, 수투가 미적분이거든요. 예전 과정은 미적분 원이에요. 미분이랑 적분이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 하는 아이들한테는 미적분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거든요. 해야 될 것들도 많고, 나중에는 쉬워져요, 미적분이.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단원이 미분 적분인데, 미분 적분을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매 수업 시간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거봐, 우리 수학상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거를 엄청 힘들게 하거든요. 엄청 심화 과정까지. 고등학교 내신 기출 중에서도 중간 난이도 다 빼고 어려운 문제들만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풀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불평분이 엄청 많죠. 왜 이 정도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수투를 수업을 하면서 매 수업 시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봐봐, 미분의 내용 여기까지고 이 이후부터는 수학상에서 우리 어렵게 했던 그거 있잖아. 그 그래프 그리는 거, 절대값, 뭐 가우스, 그 기타 등등을 활용해서 한 문제들이에요. 또 너희들 봐봐, 거기서 그렇게 했더니 여기 수월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과정을 탄탄하게 해놓으면 정말 우리가 수투에서 미적분을 하더라도 미분이나 적분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집중해서 딱 캐치를 하면 그 이후부터는 예전 과정들을 땡겨와가지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함수 문제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예전 과정들이 탄탄하다는 얘기는 이 심화 문제들을 풀었어도 예전 과정도 이 심화 문제 기본적인 예전 문제들 계속 끌어와서 문제 내는 것들. 그래서 까먹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전 과정 까먹었다. 쭉쭉 진행하는 거예요. 심화 과정 풀이 없이 쭉쭉쭉 진행.
특히나 중학교 아이들한테 이 도형 문제를 이게 줬을 때 예전에 해서 좀 까먹었어요. 보통 선행을 달리는 아이들의 패턴, 학원들의 선행의 패턴이 뭐냐면 고등까지 일단 쭉 빨리 달리죠. 그러면 고등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저희가 그 중등 수학 과정이라고 하는 게 1학기는 크게 보면 대수예요. 1학기는 대수. 방정식 함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학기는 기하예요. 기하. 거기 자료집에 보시면 이거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는 그 자료 그 페이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화살표의 흐름을 보시면 중학교 과정에서의 대수는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방정식과 부등식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대수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서 도형의 방정식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이제 기하도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형의 방정식, 이 기하가 도형의 방정식이 들어가긴 하지만 중등 기하의 심화까지 사실 필요 없어요.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고등과정에서 도형의 방정식이 심화 문제면 기하 어려운 거 들어오죠. 달몸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데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까지 기하의 심화 문제 풀이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학원들의 선행의 패턴은 뭐냐면 대수. 기하는 가볍게 일단 쭉쭉쭉 가서 여기 반복 위주로 진행이 돼요. 실제로 선행 학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도형만 들어가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심화 과정은 안 하고 계속 고등 과정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디서 막히냐?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과정에서 여기서 막혀요. 심화가 안 돼요. 일단 여기서 심화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쭉 했을 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되다가 여기서 막혀요. 스트에서 미적분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심화가 안 되면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막 문제를 풀다가도 그냥 미분이 어렵구나, 적분이 어렵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문제는 미적분이 아니고 수학상이 심화가 안 됐기 때문인 거죠. 하나 더 예를 드리면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가 두 번째 문제도 제가 좀 간단하게 일단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래요.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y는 fx 동일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가운데 축이 있는데요. 축이 여기 1이에요. x는 1이라는 축이 주어졌고 문제에서 주어진 또 다른 힌트가 뭐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 요 길이가 4라고 그러졌어요. 요 길이가 4예요.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f의 뭐죠? 2x 플러스 4. 이것도 제가 풀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수학상 문제예요. 수학상이고 작년도 경기여고 시험 문제고요. 시험 난이도로 문제 난이도로 봤을 때는 중정도 난이도로 보시면 됩니다. 수학상에서 부등식 문제예요. 이 정도도 중정도 난이도의 문제인데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건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못 푼다. 이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더 반복하셔야 돼요. 근데 얘를 푸는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합니다. 기본적으로 요 길이가 4고 축이 1이니까 이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있어서 4고 그럼 2차원은 좌우 대칭이니까 요 길이가 2야.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1일 거고 요 길이가 2니까 베타는 3이겠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더 복잡하게 풀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푸는 건 사실 더 심각한 거고요. 그래도 꽤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해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3이고 2차함수 포물선이니까 이 fx라고 하는 건 a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이겠네. 여기까지 식을 일단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게 fx인 거예요. 이게 fx.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의 2x 플러스 4를 구하래. 그러면 애들이 여기 있는 x 대신에 2x 플러스 4를 여기 있는 x에서 대입합니다. 그죠? 이것도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닌데 fx가 아니고 f의 2x 플러스 4를 구하래?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푸냐? a에 x 대신에 2x 플러스 4를 대입하니까 2x 플러스 4에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이 식을 정리하면 a에 2x 플러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서 걔네들을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제가 지금 공간이 없어서 요 이후에 풀이 과정을 생략한다면 마이너스 3이라는 답을 구하기는 구해요. 실제로 얘를 다 일일이 써가면서 하면 풀이 과정이 여기서 한 3-4줄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더 내려가는데 이런 풀이로 하면은 안 돼요. 실제로 보면 센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문제의 풀이가 이런 풀이가 풀이 1이에요.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된다. 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풀면 심화 문제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문제 난이도가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이런 풀이 과정을 풀어내면 수능 가뜩이나 내신 문제 어려워 죽겠는데 심화 문제를 풀 공간 자체가 없고요. 시간 부족이 100% 시간 부족이 이렇게 풀면 실제 심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높고 잘하는 아이들 같은 이런 연습이 사실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이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3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고 이 점의 좌표가 3,0이니까 여기에 있는 f에 있는 x 안에다가 이 x 자리에다가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y값은 0이 되는 거고 이 f에 있는 이 괄호 안에 얘가 만약에 3이 된다면 역시나 0이 되는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 놈의 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얘도 똑같이 f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얘가 몇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고 얘가 3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을 때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와버려요. 바로. 그 다음에 2x 플러스 4가 3이네? 이항시키고 나눠주면 x값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그냥 나오는 거죠. f의 2x 플러스 4라는 이 그래프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입했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0이 나오는구나. 이걸 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프가 바로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를 바로 그려버리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5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놈의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찾으래. 그러면 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은 이 범위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야. 답은 이거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두 줄이면 끝나요. 실제로 풀이 과정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애들이 이거 딱 구하는 순간 바로 답을 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고 바로 답을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실제로 풀이가 이런 풀이에서 이어지는 심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진 않았어요. 실제 심화 문제는 아니지만 심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 풀이를 통한 심화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습을 할 때 기본적으로 단원들이 통합된 문제 유형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에 있어서 풀이 1번만을 볼 게 아니고 훨씬 더 간결한 풀이를 많이 익혀놔야 되는 거죠. 그 방법으로 심화 문제까지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연결을 좀 시켜주셔야 되고 심지어는 뭐냐면 지금 요 거의 동일한 문제인데요. 미적분에도 거의 동일한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센에 보면 상 파트에 이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센의 수학상을 할 때는 아까 제가 했던 그 풀이 있잖아요. 긴 풀이가 풀이 1번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수투로 넘어가잖아요. 수투에서 미적분에서 이거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수투에서는 요 풀이가 그냥 풀이 1이에요. 그냥 바로 이거 임으로 미분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풀이 1번만으로 계속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미분을 딱 넘어왔어요. 근데 나는 이 문제를 그렇게만 풀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풀이 핵을 딱 봤는데 바로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막 이렇게 하래.
미분 어렵구나. 근데 사실 미분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학상의 심화 과정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선행이 더 이상 뭐 중요하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부터 해서 이런 문제들부터 해가지고 고등 과정까지 할 때 실제로 선행만 달리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의 심화 문제들을 충분히 많이 풀고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시중교재랑 기출문제 사실은 유형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이 지역의 기출문제들이 어떤 경향으로 나오고 그 문제를 풀려면 실제로 좋은 풀이를 이용한 그렇죠? 연습들이 많이 돼야 되는 거죠. 아이들. 그래야지만 고등학교 갔을 때도 그거에 적응해서 하는 거예요. 그 문제 풀이에 적응해서 반복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힘든 거죠. 그렇게 해도 고등학교 1학년 심화 문제 힘든 거죠. 고등학교 갔을 때. 그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아이들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수학을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저도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수학적인 감각이 중요합니다. 일단, 감각. 머리가 좋아야 되죠. 감각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실함. 감각과 성실함, 이게 중요해요. 기본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감각이 중요할까요? 성실함이 중요할까요? 이 아까 질문이 시기에 따라 좀 달라요. 중학교에서는 얘가 월등히 유리해요. 이거 좋은 애들. 그러니까 범위가 짧아요.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 기껏해야 2단원 정도거든요. 2단원 정도에서 아이들의 성 수준을 나눠야 되고 절대평가가 되면 사실은 90점 이상 받기는 쉬워졌지만 그래도 100점은 사실은 잘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한 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풀려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번 내신 감각이 좀 부족하고 닮음인데 열심히는 하지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그림을 방금 풀어주고 90도만 회전시켜도 이거 완전 다른 문제를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 좋은 아이들은 사실은 그 그림을 자기 머릿속에 띄워놓고 회전시키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다 돼요. 실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저도 지금 2학년 1회를 수업한다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말 감각 좋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저희가 수업 시간이 2시간 반인데 1시간 만에 그 수업 시간 해야 될 걸 다 해요. 모의고사 풀이부터 해서 심화 문제 풀이까지 채점까지 고치는 거에 다 합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오면 천천히 하라고 그랬잖아 막 하면서 치면서 천천히 하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특히 성실한 여학생들이 가장 좀 약간 안타깝긴 한데 안 돼요. 도저히 모르겠대요. 내가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거잖아. 이게 어떻게 똑같은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출문제들이 워낙에 좀 사고력을 요하고 감각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 시험에서는 사실 이 감각 좋은 애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감각이 좋다 보니까 선행 게임이라고 봤어요. 예전에는 선행 게임을 쭉 했을 때도 기본적인 내용들까지는 쫙 흡수해요. 빠르게 흡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도 수월하게 굉장히 진행이 되고 중학교 시험 결과도 좋고 머리도 좋대. 머리는 좋은데 성실함이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감각은 좀 부족해. 성실해. 열심히 해. 정말 숙제 내준 숙제 다 하고 하는데 오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고 반복했을 때 좀 힘들다고 하고 학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도 그건 확실한 것 같아. 성실함이 좀 성실한데 감각은 좀 부족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굉장히 고전해요. 특히 중학교 2학년 2학기 파트가 기하 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학기 내신에서 좀 많이 고전합니다. 그러다가 역전이 되는 시기가 생기죠. 되는 시기가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가면 뭐가 중요해요. 저도 사실 이게 궁금해서 여기 예전에는 고등부 수업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제 중국어 수업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정말 그런가 고등부 선생님들 만나면 계속 물어봅니다. 한동안 계속 물어봤었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얘는 좀 머리가 제가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한테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걔는 좀 강의 좀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100이면 100 무조건 얘가 훨씬 중요하다고. 이게 선행 게임이 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사실은 얘네들이 유리해요. 감각 좋은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왜냐하면 성실한 애들은 선행도 해야 되고 학교 내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사실은 이게 역전이 잘 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얘네들이 좀 유리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이 성실한 애들도 선행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반복 진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따라가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 기껏해 한 내신 한 500문제, 500문제, 600문제 그 정도 많이 푼 애들 한 7, 800문제 정도까지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두 단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기본적으로 저렇게 보면은 뭐 크게 봤을 때는 다항식이나 방정식, 부등식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소단원, 중등부처럼 소단원으로 쪼개면 중학교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5단원, 6단원 정도가 한 번 내신에 시험 범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각 단원별로 적어도 한 4, 500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면 5단원 정도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양이 한 2000문제가 넘어가요. 내신 때. 그 감각 좋은 아이들이 성실한 아이들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그 양을 기본적으로 못 따라가요. 고등학교 들어와도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거에 그 생각만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 처지는 거죠. 서서히 처져요. 그런 아이들. 근데 이제 성실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1 과정까지 좀 힘들지만 그게 이제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고2 과정 때. 그리고 완전하게 역전되는 시기가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시기에는 정말 이제 이 아이들도 선행을 다 마쳤고 꾸준히 다 이렇게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고3 올라가는 순간에는 완전히 역전돼요. 모든 고등어 선생님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역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향이 다른 거죠. 우리 아이가 감각은 좀 좋다는 얘기는 듣는데 불성실해. 남학생들이 그런 아이들 많죠. 제가 상담할 때 그런 아이들 많은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성실하게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야 되는데 성실하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 반에도 많아요. 남학생들 이런 애들 많고요. 이번에도 1레벨 올라간 아이들도 얘가 정말 타고나는데 얘가 정말 또 처지는 아이들도 많고 극단적인 아이들도 많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머니께 드리는 말씀은 부딪히지 말라고 일단 제일 처음 말씀드려요. 답답하잖아요. 애 안 하니까. 머리 좋다고 하는데 안 해, 안 풀어. 답답하니까 해라. 계속 압박하고. 애는 나는 뭐 해도 점수 잘 나오는데 나 잘할 수 있어. 엄마는 왜 이렇게 하래?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면 대화가 단절이 되고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여러 번 봤고요. 집 나가는 아이들 아예 몇 달째 대화가 없어요. 저하고만 상담하는 거예요. 어머니. 답답하게 저하고만 얘기해요. 아들한테 얘기를 못해요. 저하고만 계속 하시고 방법이 없다. 푸셔라. 둘이 푸셔서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그래도 목표를 잡고 어떤 단기적인 목표든 뭐든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목표를 딱 잡고 그거에 매진하게 해주시고 그 성취하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쨌든 좀 성실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반면에 여학생이 좀 많은데 감각은 좀 부족해요. 엄청 성실해. 열심히는 하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상담을 드릴 때 일단은 아이가 지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 성실한 아이들은 그 도형 문제를 다 외워요. 다 외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심지어 아까 돌리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리기 전에 이 도형일 때는 이렇게 풀면 되고 얘를 회전시키면 그 회전시킬 때 그 상태에서 또 외우는 거예요. 그림 자체를 다 반복해서 외워요. 엄청 성실하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 시험에 딱 갔는데 처음 보는 그림 또 나왔네. 옆으로 회전시키는 건 배웠는데 걔를 뒤집었어. 그러면 몰라요. 저는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못 푸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맘먹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미리 다 전화를 드려서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 시험 점수 결과는 좀 실망스러울 수 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했고 일시적으로 점수가 안 좋아서 좌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열심히 그냥 격려해달라.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한 모습을 격려를 해주셔야 얘가 그래도 점수가 안 좋아서 그 의지가 꺾이고 이런 것들을 가장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성향이 다르다. 이 아이는 수능 볼 때까지 슬럼프가 근데 이런 아이들일수록 한 번 꺾이면 그거를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계속 꾸준히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이렇게 꺾이면 이걸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그래서 지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격려. 저도 격려한다.
집에서 그렇게 해달라. 지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크로스가 예전 같으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고3 올라갈 시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선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크로스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실한 아이들이 좀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일 문제는 하나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제일 문제는 둘 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머리도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엄청 불성실해. 맨날 PC방 가고 친구 만나고 놀러 가고 숙제 했다고 하면 학원에 전화 오는데 다 뺏겨왔다 그러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저도 예전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예전에 6레벨까지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7레벨까지 됐는데 예전에 6레벨 아이들부터 저도 가르쳤었어요. 6레벨 아이들을 보면 실제로 보면 그 아이들 중에는 감각이 부족한 아이들도 이게 6레벨 정도 되면 사실은 학교에서 완전 하위권은 아니에요. 중간에서 좀 약간 밑에 있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보면 70점대, 80점대 그 정도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아주 이제 완전 바닥까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감각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다 보니까 난 수학이 안 돼. 이런 경우가 많아요. 노력조차 안 하는 거죠. 난 수학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반짝 막 열심히 해서 해봐요. 근데 시험 결과 안 좋아. 그럼 거기서 또 좌절하는 거야. 그냥 수학 안 되나 보다. 난 수학은 그냥 못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다가 뭐냐면 나는 감각이 부족하니 이거 성실해봐야 소용이 없어. 성실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둘 다 안 좋은 케이스. 어머니 지금 약간 좀 감이 오시죠. 우리 아이가 이럴 수도 있다. 감이 오시면 실제로 보시면 이 감각을 올리는 건 사실은 매우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 수학을 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성실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정말 안 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화가 나요. 그렇죠? 학교 시험 성적이나 맨날 놀러 다니고 학원에서 뭐 땡땡이 치고 뭐 하고 잘 안 된다고 그러고 화가 나지만 계속 격려해 주셔야 돼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단기적인 목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년 1학기 내신, 중간고사. 그 사실은 진짜 하면 지금부터 전혀 베이스가 없어도 지금부터 겨울방학부터 하면 충분히 성과 낼 수 있거든요. 3학년 1학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서 좋은 성적을 받게끔 하셔야 돼요. 충분히 95점 이상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정말 못한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단기적인 목표를 주고 약간 성취감을 주면 서서히 바뀌는 거죠. 하면 되네. 그러면서 계속 칭찬해 주시고 학원이나 집에서나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서서히 바뀌는 거죠.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그래서 천천히 바뀌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사례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수능 보고 나서 그 고대 면접 보고 왔다고 저한테 찾아온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중동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었고 저랑 중등부에 공부를 할 때 처음에 5레벨로 왔었어요. 5레벨로 왔었고 그 다음에 4레벨 정도, 중2 때 5레벨로 와서 중3 때 4레벨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고등부로 갈 때 3레벨로 올라갔고 고2 2레벨로 올라갔고 마지막 고3 때 1레벨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 학생이 처음에 왔을 때부터도 정말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없고요. 5레벨이라고 하면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약하고 자기 과정도 약한 상태예요. 기본 과정도 약하고 정말 약한 학생이었는데 근데 이 성실함으로 완전 무장한 남학생이었어요. 제가 시키는 건 다 하고 엄청 예의도 바르고 성실하게 해주고 이런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잘 못했죠. 4레벨에 머물렀었으니까요. 중학교 과정까지도. 그러니까 못했지만 성실함으로 계속 끌고 갔었어요. 고등부 갈 때까지 계속 제가 고등부 선생님 기생 졸업할 때까지 여기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고등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이름은 말씀드렸지만 걔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결같이 듣는 말이 성실해요. 그 얘기 한마디 하세요. 성실해요. 착해요. 그 얘기만 하세요. 근데 그것들이 쌓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하나하나 쌓이니까 1년에 한 단계씩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잘하는 아이들 서울대에도 가고 서울대 의대도 가고 그런 학생들도 많이 찾아오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학생들보다도 올해 2주 전에 그 찾아온 그 학생이 엄청 대견한 거죠. 그 학생이 고등학교 지금 이제 고3 수능 볼 때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지가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금 꿈이 기자였거든요. 기자가 되려고 지금 고대나 연대나 지금 쓰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고 엄청 대견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도 그 아이는 상담을 할 때 서두르지 말고 선행 많이 하는 게 좋지만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성실하게 그냥 계속 단계 밟아 나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우리 목표가 대학, 어쨌든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 정도까지 갈 수 있게끔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드릴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 커리큘럼이나 입학 테스트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따로 그 한 장짜리 그 프린트된 거 있을 거예요. 저희 보면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까지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저희 중3이잖아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면 중3의 첫 번째가 1레벨, 2레벨, 7레벨까지의 진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진도는 지금 3학년 1레벨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겨울방학 들어가면 17일날 저희가 개강인데 바로 수학상 심화과정 들어가고요. 2레벨은 수학하를 한 2주 정도 하고 1월 정도부터 수학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1레벨부터 밑으로 쭉 내려갈 때까지 선행 진도가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선행의 속도나 그거보다는 사실은 그 내용의 심화의 차이가 사실은 훨씬 커요. 그 과정 안에서 똑같이 수학상을 하고 수학 심화를 한다고 하지만 1레벨의 수학상 심화와 2레벨의 수학상 심화는 사실은 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난이도의 차이가 사실은 더 크고요. 선행 수준은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때 저희 입학 테스트는 30문제고 3학년 1학기 과정만 봅니다. 30문제. 그래서 그 기본부터 심화 과정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학생들 레벨 분반 받으면 담당 선생님께서 그 아이의 선행 수준과 그리고 시험지를 직접 보시면서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풀이 과정은 어떻고 심화를 연결됐을 때 어떻다, 뭐 이렇다, 그리고 커리큘럼이 이렇다.